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오늘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좀 책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방송에 대한 좀 나름 뜨거운 반응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변명에 대한 연장 방송의 성격을 띱니다. 번외 방송으로 크리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책은 플라톤의 크리톤입니다. 자, 오늘은 좌담형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지난번 방송을 들었을 때 세훈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많아서 저랑 세훈쌤이 좌담 형식으로 좀 짧게 크리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훈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을 많이 하니까 계속 말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크리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크리톤은 이제 소크라테스 이제 플라톤의 작품들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9편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29편들이 이제 보통은 초기, 중기, 말기, 후기의 그런 대화편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저술했냐에 따라서. 근데 그걸 그렇게 언제 저술했냐라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언제를 다뤘냐라는 것으로도 이제 나누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나눌 때 보통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그다음에 크리톤 그리고 파이돈 같은 것들을 이제 죽을 때 가까워졌기 때문에 말기에 이제 굉장히 늙었을 때 그때의 대화편들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톤입니다. 대부분의 이 플라톤의 대화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보통은 대화편들에서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젊을 때이기 때문에기도 한데, 젊을 때 나와서 나 이런 걸 막 궁금해하고 이런 걸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따질 때 그 상대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나이도 많고 굉장히 노련하고 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유독 이 크리톤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이어가주는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 다른 대화편에 비해서는 소크라테스의 목소리가 조금 많이 실려있는 대화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 정의에 관한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읽을 때 제가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플라톤의 국가라는 작품도 그렇고 이 크리톤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를 생각하시면 얘기가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국가라는 건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라는 것과 이때 당시의 국가라는 게 사실상 차이가 있는 게, 우리 국가는 이미 제도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상태인데, 이때 당시의 국가만 하더라도 사실 이름이 국가, 우리말로 번역했으니까 국가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그 폴리스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요 얘기이거든요. 도시 국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국가를 이렇게 해야 돼, 플라톤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걸 우리의 국가에다가 적용시켜 버리면 되게 이상한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조금 염두에 두고 읽기 시작하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분량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책을 2권 읽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30분이면 읽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꼭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고 그런 다음에 크리톤까지 같이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전 서점에 갔는데 그 이제이북스 책이 없어서 천병희 교수님께서 이제 그 번역한 걸 일단 이번에는 좀 샀습니다. 그래서 아마 2개, 이분도 이제 원전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학생들에게도 한번 책을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플라톤 딱 나오는 순간 너무너무 어려운 느낌이 나잖아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진짜 사실 너무 어려운 느낌이 나고, 크리톤 되게 어려운 느낌이 나는데, 읽어보면 그 웬만한 고전 중에서 이보다 쉬울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읽어보시는 게 접근성에 있어서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세훈 쌤이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어떠한 그 폴리스 정치 체제에 대한 어떠한 부분은 뭐 저도 뭐 철저하게 동의를 하죠. 인구수가 지난 소크라테스 변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약 5천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사실은 현대 국가로 따지게 되면은 아마 가장 거대한 어떠한 국가의 개념도 사실상 뭐 10만 명, 요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때 마을 공동체적인 느낌이 좀 있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동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요 크리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 이거 사실은 제가 크리톤을 읽은 게, 그러니까 크리톤은 저기 역시나 대학원 때 한번 읽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걸 한번 다시 읽었어요. 크리톤을 뭐 강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읽었었는데. 백화점이요? 아니요. 백화점 강의는 이 내용은 아니었고요. 백화점에 자꾸 이런 강의를 하니까. 아닙니다. 백화점에서는 지금 저 이제 처음에 제가 그분한테 뭐 배웠지? 그리스 비극 배웠던 선생님이 강대진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열심히 백화점들 거의 대부분을 석권하시면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판교 현대 왔을 때 했어야 된다니까요. 내용이 어떤 느낌으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읽을 때 소크라테스가 정의라는 것을 따르자, 정의란, 우리가 여기서 기억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체육에 통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를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도 그냥 아무나 대중들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비판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소크라테스가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진 않아요. 어느 책에서도 정의가 뭔지 정의를 내리고 있진 않고, 그냥 정의가 뭔지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과정만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정의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딱 정의를 내려놓지 않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 정의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그 부분에서 약간 의구심이 들었던 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네, 요 내용은 청취자분들 그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은 다음에 크리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고 바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 있다가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친구인 크리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나는 겁니다. 감옥에 찾아와서. 그래서 탈옥을 권유합니다. 빨리 가자. 네, 그때는 그게 뭐 굉장히 관행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탈옥하는 게. 뭐 사실상 뭐 돈을 주고 나가고 대신 그 아테나이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찌 본다면은 사람들이 알면서 넘어가주는, 저 법을 어겼어, 쟤 비겁하게 법을 어기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탈옥을 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크리톤은 돈도 많았고, 또 이 책에서 보면은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들고 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타락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러 가는 거예요, 클리톤이. 그래서 소크라테스 처음에 이제 장면이, 이제 인상 깊은 장면이, 사람들이 날 뭘 보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클리톤이 친구를 외면하는 나를 만들어주지 말게. 너 이대로 죽으면 안 되지 않아,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제 시연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크리톤의 내용은 뭐냐면은, 소크라테스가 그런 크리톤에게 내가 왜 감옥에서 사형을 집행당해야 되는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걸 알겠네. 당신 말이,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크리톤이 이제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일련의 어떠한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돼서 짧은 대화인데, 드라마로 따지게 되면은 뭐 한 10분? 15분 정도의 아마 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인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논리적으로 멋진 논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예요. 나보고 탈옥을 하라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법이 불의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좋아했었던 아테나이의 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중간에 어떠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죠. 우선 첫째로, 그대를 낳아준 것은 우리가 아니었던가?
또한 우리를 통해 그대의 아버지는 그대의 어머니와 결혼하고 그대를 낳지 않았던가? 말해보게. 그대는 우리 법률 가운데 결혼에 관한 법률에 불만이 있는가? 나는 불만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네. 아니면 아이들의 양육과 그대도 수혜자였던 교육에 관한 법률에 불만이 있는가? 우리 법률 가운데 그런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은 그대에게 시가와 체육을 교육시키도록 그대 아버지에게 지시했거늘 그런 지시가 좋지 않다는 것인가? 좋지 않기는요 하고 나는 말할 것일세. 좋았어. 그대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았는데도 그대의 선조와 마찬가지로 그대도 우리의 자녀이며 노예라는 것을 대뜸 부인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야 너는 교육에 대한 기회도 좋고 그러면 결혼에 대한 법률도 좋은데 그럼 그거는 좋다고 얘기하면서 너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법을 훼손할 거야? 라는 거죠. 결국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법의 절차에 대한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리 할 수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벌금형이 아니라 탈옥이 아니라 추방형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내용에서도 나와요. 내가 정말 추방을 당하려고 했으면 그때 추방을 당했겠지. 그때는 아테네의 법을 어기지 않고도 나는 추방을 당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 와서 다시 법을 어기고 추방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너무 심한 모욕이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논리를 펼치게 되는 거죠. 읽다 보면은 제가 크리톤이었으면은 닥쳐 이러면서 나와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저시는 분들 친구니까요. 친구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친구인 크리톤이 자네 말이 맞네라고 하는 거 보면은 크리톤도 지적 수준이 대단히 높다 이런 죽음을 앞두고 참 서양 철학이 만들어지는 본류답다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책을 이제 쭉 읽다 보면 크리톤을 읽다 보면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아테네에 존재했었던 당시의 선한 법을 아테네에 만약에 악한 사람들이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나같이 선한 사람이 아테네의 악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테네의 선한 법도 지켜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인 아테네를 위해서 그러한 형태의 의무가 내게 주어져 있다면 나는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크리톤을 읽으면서 소크라테스가 정말 사랑했던 것은 아테네라는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규정시켰던 아테네, 우리로 치면은 굉장한 애국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떠한 사람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죽음이 왜 정당한 것인가를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걸 보면은 참 멋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번외편으로 긴급히 이야기한 부분은 기왕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두 권의 의미도 있고 학생들이 부담을 그렇게 크게 갖지 않을 거라면 방송 분량을 한 번 더 해서 학생들이 크리톤까지는 좀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소크라테스의 별명교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둘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모르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다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로 크리톤의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일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나머지의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렇게 가는 건데 이 크리톤이라는 작품 안에서 보면 서양 사상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어떤 단초가 되는 얘기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계약설 같은 얘기들 이를테면 우리가 내가 이 아테네라를 폴리스를 선택할 수 있었다. 우리는 폴리스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폴리스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폴리스를 선택해서 가면 돼. 그럼 네가 선택했으면 선택한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가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감동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계약에 관한 서양에서 어떤 정치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라는 얘기가
그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되게 오래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되게 멋있는. 맞아. 그 말도 되게 멋있었어요. 시민권을 포기할 수도 있었다. 네. 그리고 너는 얼마든지 시민권을 포기해도 된다고 얘기한다. 심지어 아테네는 너보고 시민권을 포기했을 때 자유롭게 포기를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시민권을 포기했을 때 너의 재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좋아서 이걸 선택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네가 누렸는데 이제 와서 네가 이 아테네의 공동체의 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아테네와의 계약을 위반한 거다. 이건 건강한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어떠한 논리를 펼치게 되는 거죠. 제가 라틴어 중에서 유일하게 아는 게 팍타 순트 서반다인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팍타 순트 수반다. 수반다. 예. 뭐 계약은 이행해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수반다죠. 서반다가 아니라. 걔가 우와 어가 굉장히 다른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유명한 로마법의 격언이래요. 그러니까 현대 법인 채권법에서도 사실은 계속 그 채용되어지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뭐 법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흔히 통용되어지는 나폴레옹 민법전이 현대 민법이었던 근대 민법의 본류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폴레옹 민법전에 또 바탕이 되어지는 게 로마법전인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결국은 이런 생각들이 있었구나. 계약에 대한 어떤 투철한 생각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구나. 뭐 이런 어떤 느낌들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정치 체제에 따라서 다르게 돌아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동양 쪽에서는 계약이라는 사고 자체가 사실은 묵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질 않는데 여기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깜짝 있었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구나. 계약이라는 말을 막 하고 약속이란 말을 딱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그 색다른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이래서 결국은 그들이 계약 이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약속과 신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사회문화의 시스템이 가능했던 것은 개인이 한 약속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속을 지키는 개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어떠한 문화적인 바탕을 많이 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서양 세상에서는 서양에서 계약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그 이후로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작품들에서 뽑아낼 수 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져요.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학생이 논문 지도를 하면서 논문 지도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개구리 왕자에서 개구리 왕자 왜 변신하기 전까지 개구리 왕자가 공을 주어졌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너 들어와서 살자. 아니 뭐 네가 공만 주어주면 내가 결혼해줄게. 이렇게 공주가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 걔가 이제 그 성에 들어와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공주는 막 너무 싫어하는데 거기서 왕이 하는 얘기가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이런 얘기.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런 얘기들까지 짬뽕 시켜가지고 막 얘기를 전개시킬 수가 있는 게 학생들이 어쨌든 그 학생은 이미 이 책을 그 전에 읽고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고전들이 갖고 있는 힘이 그런 데서도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고전을 읽는 또 하나의 매력이고 가치구나라는 생각은 또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그렇게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니었어요. 다행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어렸을 때 읽고 최근에 읽으면서 이거 읽은 거 맞아라고 하는 이거 얼마나 제가 좀 두려웠으면 서점에 가가지고 그냥 책을 이렇게 사려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렇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궁금해서 이것도 너무 다르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읽었던가 안 읽었던가에 대한 의심을 하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다행히 느낌 비슷했어요. 느낌 비슷했고 그래서 이거는 나랑 성격이 좀 맞았었던 것 같구나. 옛날에도 내가 느꼈었던 소크라테스의 이 생각에서 느꼈었던 것들을 비슷하게 느꼈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나서 되게 반가웠던 그런 어떤 책이었습니다. 자, 되게 짧습니다. 네, 되게 짧고 되게 어찌 본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숭고하게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걸 유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거대한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 그것도 본인에 대한 죽음, 그것도 확정된 죽음에 대한 한 인간이 표현해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죽음을 맞이하는 굉장히
다른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왜 고려 무인 정권을 완성한 사람이 있죠. 고려 무인 정권을 완성한 사람이 누군가요? 전 정중부밖에 모릅니다. 정중부가 난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경대승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어떤 무공 서열로 따지면 척준경과 더불어 척준경이 1등 아니에요? 이 척준경 1등이죠. 우리나라 무공 수위는 척준. 왜냐하면 그 기록상에 놓고 보면은 말 한 필 갖고 가가지고 다 휘젓고 여진족 다 휘젓고 몇만 명 휘젓고 오니까 뭐 걔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관우 장비도 안 될 거예요. 척준경한테는. 근데 그러나 이제 척준경 다음으로 이제 그 도에 가난한 최고의 또 1인자가 경대승이었죠. 경대승이 죽고 이음인이 이제 오고 이음인을 이제 제거하면서 이제 최씨무신 정권, 최충원이죠. 최충원 무신 정권 이제 60년인데 몽골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최씨무신 정권은 대부분 강화도 정부예요. 강화도에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최충원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은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리고 막 그 사람들이 막 흥겨이 놀아요. 막 이렇게 막 술 먹고 막 놀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리고 나 또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야 죽을 것 같아. 빨리 잔치를 벌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쾌하게 음악이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막 술을 먹고 놀고 자기도 어떻게든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그런 과정을 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태도를 표현을 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 그런 시각으로 또 한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기록을 해나가면서 그 나름의 경쾌함과 유쾌함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되게 재밌었겠다 이 사람 자체가 이런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는 없었을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 말이 너무 많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재주가 있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어쨌든 좀 이렇게 유쾌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를 보통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했는데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 말을 하진 않았고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크리톤이라는 작품을 놓고 누군가가 이 크리톤을 해설하는 도중에 악법도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확실해요. 이거는 법학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학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소크라테스의 말은 아니었더라. 근데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말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정말 그걸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읽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안 했구나.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재 정권이 소크라테스를 잘못 해석해서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 속에는 뭐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건 없죠.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선함법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거죠. 아까 교육도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대목을 그때도 이 대목이 정말 가슴에 울림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 좋은 법들이 있었고 그 법에 수혜를 받았는데 그럼 그 법을 안 지키라는 거야?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어떡해?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테네의 선함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보편적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이었다라고 봐야지 무조건 제정되었으니까 무조건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쨌든 그러한 강압적인 형태의 논리성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공식적 표현으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다. 이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소크라테스의 한 말 중에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속 그 어디에도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배 마시고 죽은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은 좀 청취자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80일간의 세계 일주에서 열기구를 타고 간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화만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은 이렇게 열기구 타고 간 것처럼 성룡 영화 봐도 열기구 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이제 열기구를 타고 사람들이 세계 일주한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처럼 이 책을 좀 읽고 고전을 좀 이렇게 친숙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네? 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으신 부분은? 또 책 선전나? 책 선전은 이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은 다른 출판사에서 제가 고르신 사서, 것은 이 책 얘기를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책 번역하신 분이 천병희 교수님이라고 원래 동문학 전공하신 분이에요.
동문학 전공하셨는데 독일에 유학을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그리스어 라틴어를 죄다 배워가지고 오셔서 지금 현재 그리스어 라틴어로 번역서가 가장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거의 50권이 넘게 100권 가까이 될 것 같다. 그 진짜 작업량이 어마어마해요. 뭐 앉아서 정말 하루 종일 번역만 하시나 봐. 실제로 집에 가보면 이렇게 원고가 이만큼 쌓여 있어서 이 편집자 오면 자 이거 가져가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번역의 질도 당연히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천평희 교수님 번역하신 책들도 사실 뭐 저희가 추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숲에서 나오는 책들 거의 숲 출판사에서 다 내시거든요. 이 책도 저는 뭐 그러니까 텍스트의 신뢰성에 있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서점에 가면 항상 그 이재희 복수 책하고 숲에서 나오니 천병 교수님 책이랑 같이 이렇게 동시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원전 번역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어서 청취자분들께서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즐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 그 번외편 마담이니까 청취자분들 요거 짧습니다. 요거 짧으니까 좀 같이 좀 읽어주시고요. 같이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학생의 인생을 놓고 자꾸 이제 그들의 어떠한 삶의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임박한 시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입시 방송이라든가 조금 그 대응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아이들의 인생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명의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챙기다 보니까 조금 전과 다르게 부지런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독서 방송이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입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기에 과연 설명회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서부터는 전부 다 개별적인 어떤 이야기들의 시즌이 오게 된 거고요. 아마 정시 배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연히 설명회를 드리게 될 거고요. 그런 어떠한 과정들이 좀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 고교 학점제가 현 초 5학년부터 최종 확정됐다는 거, 그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요 일정들이 좀 마무리 지어지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서 방송을 한다는 것은 역시 독서가 하다 보면 여기 나름 매력이 있어요.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중독이 되어가는 것 같고 뭐 인생이 좀 나름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좀 같이 즐겨주세요. 그래서 이 책 짧으니까 같이 읽고 학생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단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